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8월 5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92%,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0.46% 이렇게 하락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플러스 0.13% 상승을 유지해 줬습니다. 전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 마감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는데요. 이날의 고점을 또 높이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날 민간 고용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국채금리 움직임 등을 주시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민간 고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가 발표한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민간 부분 고용은 전월 대비 33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월치 68만 명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65만 3천 명의 65만 3천 명 증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는 6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도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7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84만 5천 명으로 6월에 기록한 85만 명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지표는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정보 제공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확정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59.9를 기록해 예비치 59.8보다 소폭 올랐으나 전월 확정치 64.6보다는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마킷의 전문가는 미국의 경기 확장 속도가 7월에는 둔화됐지만 3분기 중 다시 성장세를 보일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7월 서비스 PMI는 64.1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7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14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 ISM의 회장은 서비스 부분이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력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은 밤사이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발언에도 주목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우려 지속 속에 주요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페드의 조기 긴축 우려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 거죠. 한편 클라리다 페드 부의장은 물가와 고용에 대한 자신의 전망이 현실화하면 2022년 말까지 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했고 2023년에 정책 정상화를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평균 물가 목표제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뉴욕 연방준비은행 데이터를 인용해 6월 말까지 석 달간 미국의 모기지 신청 규모가요, 1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3분기 모기지 신청 규모는 1분기 규모는 물론이고 팬데믹 직전 분기인 2019년 4분기에 7,520억 달러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모기지 신청 급증은 주택 가격 상승을 부르고 있는 거죠. 미국 집값은 이미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참에 내 집 마련에 나서거나 집을 늘리려는 이들, 노후를 대비해 임대료를 노리고 집을 더 사들이는 투자자들까지 모기지를 내서 주택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치솟는 집값은 미 연준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 국채 800억 달러, 주택 저당 증권 400억 달러씩을 매월 사들이고 있는 연준은 주택시장 추가 가열을 막기 위해 주택 저당 증권, 즉 MBS 매입 규모 축소 카드를 검토 중인 듯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만 시장의 성급한 판단에는 제동을 건 상태라는 점 체크해야겠네요. 그리고 여전히 또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 집계 기준으로 3일 하루 평균 9만 2천 명가량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2주 전보다 139%나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뉴욕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우려로 국제 오토쇼를 취소했고, 또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러 도시가 봉쇄령을 내리거나 또 항공과 철도 운행 등을 제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스터샷 접종을 최소 9월 말까지 중단해달라고 촉구했고, 미국은 고령층과 면역 취약층 등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제네럴 모터스의 2분기 매출액은 341억 7천만 달러, 또 주당 순이익은 1.97달러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공급 문제로 오는 9일부터 픽업 트럭 조립 공장 3곳을 일시적으로 폐쇄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이에 따라 이 제네럴 모터스 주가는요, 9%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제유가는 전거래일 대비 배럴당 3.4% 내린 68.15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달 20일 이후 처음으로 또다시 이제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날 원유 시장은 악재가 겹쳤어요. 무엇보다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증가하면서 수요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30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362만 7천 배럴 증가한 4억 3,922만 5천 배럴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그 예상치랑 달리 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러나 휘발유 재고는 예상치보다 많은 529만 1000배럴 감소했지만 정제유 재고는 83만 2천 배럴 늘었다고 합니다.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제 대표적인 기술주 팡주는요,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A 이런 종목은 좀 약보합으로 조정을 받았고, 페이스북이랑 또 넷플릭스, 테슬라 등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 또 5%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요즘에 AMD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 흐름 보여줬었죠. 전일 강력한 성능을 기반으로 한 애플의 맥용 GPU를 공개한 가운데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로빈훗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50%나 또 상승을 했는데요. 로빈후드는 이 장중 한때 85달러까지 찍는 등 과도한 가격 변동성을 보인 탓에 이날 여러 차례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었습니다. 주가 급등 사유는 사실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전날에 캐시우드의 그 아크핀테크 이노베이션 ETF가 로빈후드 주식 89,622주를 사들였다는 소식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네럴 모터스 주가 이제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8% 이상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이렇게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또 여기서 보면 AMD를 비롯한 여기 반도체 쪽은 흐름이 나쁘지 않죠?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어제 우리나라장에서 좀 조정받은 모습도 나왔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어제도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과연 오늘도 이어서 그 흐름을 좀 상승력을 보여줄지요? 잠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지 우리가 오늘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듯 합니다. 미국장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장 어제와 같은 상승력을
이득을 보이지는 못하려나 이렇게 싶다가도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움직이는 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꼭 수급 체크하면서 흐름을 좀 파악해 보는 게 오늘은 필요할 듯 합니다. 코인베이스도 또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요. 요즘 비트코인 시장이,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메타버스 관련주 흐름 매우 좋았었는데 로블록스도 5% 정도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네요. 모더나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어제 이제 좀 제약바이오 쪽에서 흐름 좋은 종목들 미국장에서도 괜찮았어가지고 한국장에서도 좀 공격을 해봤죠, 오전에. 예를 들어 ST팜 같은 거 그럼 매우 좋게 이어갔었고 수익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 들어갔었죠. 과연 오늘 어떻게 또 흘러갈지. 오늘은 이제 노바백스의 주가가 또 눈에 띄었었습니다. 유럽연합과 2억 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합의했다는 소식에 18% 이상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CBS 헬스 같은 경우는요, 2분기 예상치를 웃돈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간 조정 순이익 전망치도 상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3%대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또 여기 항공여행 이쪽이, 아까 항공주들, 여행은 그래도 괜찮게 갔는데요. 항공주들이 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미국장에서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제 항공주들이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과연 그 흐름 오늘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금 이렇게 어제의 상승을 다시 반납하는 흐름이 나올지 우리가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듯 합니다. 일단 어제 외국인의 수급으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봤을 때, 이 여행공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좀 꺾이지 않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한번 우리 체크를 해보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장 전체적으로 또 조정받은 종목들 많이 보이죠? 또 특히나 석유 쪽 섹터 많이 빠졌어요. 70불을 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 관련주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 꼭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또 어떤 장이 흘러갈지 목요일장 우리 또 오늘도 재미있게 시장 상황 파악하면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흐름도 체크하고 종목별로도 이상이 없는지 체크도 하고 그러게 또 열심히 미리 공부해야 되는 섹터 공부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또 오늘 하루 장 지켜봅시다. 힘든 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 장도 화이팅 해요.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